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승민이 대권 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망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고, 일본과 지소미아가 이제 이달까지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징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이슈 및 관심 종목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8%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상승에 대한 절반도 지금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6%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업종 차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0짜리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020짜리를 뚫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저항 자리는 120일 이평선 2050에서 20일 저항 라인대인 2060선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이거든요.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개인들이 오늘 매도를 했고, 이 물량 자체를 기관에서 전부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에서는 얼마 받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은 기관에서 상승을 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과 개인들은 일부 차익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투자자 순 매수를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학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은 매수를 한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에서 양 매수가 들어온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금융 마찬가지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전기전자 쪽에서는 많은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기관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 1.2%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선물 마찬가지 양 매도로 대응을 했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뭐 달러 선물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 마지막에 외국인이 장 마지막에 매수한 물량 자체를 전부 다 털고 나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말이 되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 종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보수 단일 후보로 유승민이 대권에 대한 도전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에서 지지율 자체가 없죠.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특히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쪽에서 굉장히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유승민 관련주도 추려봤는데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및 승계 관련 의혹을 해서 오늘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공공 부분 비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 산자부에서 공동 발표를 했고, 내년부터
신차의 80% 이상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13개국으로 번진 어린이 괴질, 서울에서도 의심 환자가 지금 2건이 나왔다라고 하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에도 이게 코로나처럼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특징 종목으로 고려제약과 명문제약을 여러분들한테 특징 종목으로 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루 늦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가 발생이 됐고 명문제약과 고려제약이 급등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이 넘었는데 삼성전자는 도대체 왜 오르지가 않을까?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노바백스가 코로나19에 대한 1단계 임상시험을 개시를 했고 7월경에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의 1분기 경제 성장 전망치 대비 마이너스 2.2%가 하락이 됐고 2009년 이래에 최대폭으로 위축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세계 경제가 이만큼 좋지가 않고 국내 사정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굉장히 지금 불안한 시장입니다. 자, 저희들 보유 종목이 있었습니다. 추천주 시젠이었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며칠 더 보유를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뭐 내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네오위즈가 전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회원님들 매수 평단가가 24,000원 미만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57%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량 수익 실현을 했고 보유하실 분들은 자율적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와 같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위아가 같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장중 4.88%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매수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지고 가시든 단기로 짧게 끊어 드시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죠. 테스. 오늘 마찬가지 장중 시가 1.2% 시작을 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종가 부근에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상승을 하지 않네요.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수렴 중인 것 같습니다. 120일 이평선만 이탈이 안 되면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 보유 종목은 테스, 그 다음에 시젠 두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종목은 남영비비안 상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쌍방울, 신성통상, 모나미 이렇게 네 종목으로 일단 추려봤는데 어떤 종목이 많이 상승을 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차트만 두고 봤을 때는 모나미와 남영비비안이 가장 차트는 좋아 보입니다. 일단 남영비비안 가장 차트가 괜찮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유성민 관련주도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서한,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신정보통신. 지소미아 관련주 네 종목과 유성민 관련주 두 종목은 자신 있는 분들만 단타 매매를 하시고 초보자분들이나 단타 매매에 대해 자신이 없는 분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일날 특징 종목으로 드렸던 고려제약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가가 5.6%에 시작을 했고 전일 종가 부근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났죠. 오후장에 어린이 괴질이 국내에도 이제 2건이 발견이 됐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명문제약 마찬가지 시가가 8.26%에 시작을 해서 고가가 28.6%까지 상승을 했었죠. 어차피 이 종목들은 오후장이 아니더라도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이미 전부 다 수익이 나온 종목들입니다. 일단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관심 종목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종목수를 늘리는 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자꾸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5월 27일 관심 종목 추천주는 GS건설입니다. 자, 일단 GS건설 차트를 보시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하락을 했다가 거의 한 90% 가까이 80%에서 90% 정도 반등이 나왔죠. 한 달 동안 행보를 하다가 오늘 최근에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120일선을 돌파 안착을 하고 제가 보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GS건설에 대한 재무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4.34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PBR 마찬가지 0.48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죠. 반면에 배당 수익률이 무려 4.16%로 은행 이자의 2배 이상이 됩니다. 자, 최근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710억으로 3개월 전 예상 실적 대비 마이너스 20%,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2020년 GS건설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2019년도보다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마찬가지 전년도보다 크게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2조 4,415억인데 2분기 매출액은 2조 6,8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1,997억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설회사다 보니까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유보율은 898%, 부채 비율은 240%,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GS건설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7조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타운 3구역을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21일 이제 총회가 열리면은 시공사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유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개 건설사가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현대와 대림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를 각각 1,800억에서 5,000억을 추가를 시켰고 반면에 GS 같은 경우에는 원안 설계를 고수를 하면서 건축액 증가액은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GS건설이 입찰에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S건설에 대한 수급 동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GS건설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무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0거래일 동안 16일을 GS건설을 매수를 한 게 보여지고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큰 매수가 없다가 오늘 23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마찬가지 오늘 24만 4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볼 수 없었던 매수 물량이 오늘 들어왔다는 거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부 다 팔고 나갔습니다.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받아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특히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 중에 연기금에서 13만 5,600주를 매수한 게 보여지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볼 수 없었던 대량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GS건설에 대한 공략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27,000원 부근 혹은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60일 저항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2,500원을 이탈을 하면 손절하시면 될 것 같지만 굳이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따로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한남동 재개발에 입찰이 안 되더라도 알아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는 마찬가지입니다. 3에서 30%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보면은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저항선은 240일 라인대가 강한 저항선이 될 것 같고 240일 이평선을 뚫어버리면 이 가격 라인대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매일매일 관심 종목과 특징 종목을 드리는데 이 종목 발굴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종목을 찾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장이 갑자기 폭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한 종목들로만 지금 선별을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물량으로 거래량이 돌아가는 종목으로만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추천 종목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추천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차트 보는 방법이라든지 재무제표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아니면은 멀지 않아서 홀로서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회사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서 유보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됐든 영업이익이 됐든 당기순이익이 됐든 어느 한 가지라도 좋게 나오는 회사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큰 손실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추천주와 특징 종목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신다면 매일매일 고생스럽지만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